네, 강프로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YC가 8% 떨어졌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주의도 걸려 있죠. 투자주의가 왜 걸렸는지 아시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투자주의가 걸립니다. 이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업종은 다른데 삼양식품입니다. 자, 삼양식품 보면 지금은 투자주의가 풀렸는데 이쪽 구간에서 올라가면 투자주의 걸리고 올라가면 투자주의 걸리고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서 약간씩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한국 그 시장 거기 그 제한사항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구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YC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왜 보유하고 있는지 일단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YC 지금 삼성전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YC의 테스트 장비가 HBM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적 볼게요. 실적을 보면 실적이 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좋을 것 같죠. 자, 내용 보세요. 일단 올해 예상치가 2,86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1분기 매출이 그렇죠. 340억밖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익은 뭐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YC는요, HBM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HBM 관련 중인 한데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근데 어디 쪽이랑 연결돼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HBM을 정확하게 만들고 있어요. 엔비디아 들어가요? 아니요. 콜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YC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뭐 YC, 하나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왜 이렇게 아직 못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느냐?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주식은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되게 좋아,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주가가 먼저 튄다. 그렇죠. 주가가 먼저 튄다. 주가가 먼저 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시점 어디예요? 딱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부터예요. 그렇죠. 왜? 이 구간에 우리는 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여기서 등락하는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 계좌예요. 5108에 둘둘둘고,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300%가 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등락률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왜 나옵니까? 올라가는 종목만 하니까. 자, 그러면 종목 보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거의 대부분 반도체 종목에서 수익이 나온 겁니다. 자, 내용 볼게요. 뭐 여기 뭐 우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조는 똑같아요. 지금 K푸드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제가 냉동김밥 잘 나가네 막 수출 데이터 막 보고 상황 보면서 여기 딱 산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내가 팔고 더 올라가지만 난 41% 수익, 이런 정도의 상황.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보면 태성. 자, 태성 어때요? 1월 달에 매매 한번 했죠. 그렇게 큰 수익 아니었습니다. 밑에 쭉 내려보면 나와요. 3.3%밖에 안 돼요. 근데 쭉 올려서 보면 내려갈 때 매매 안 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매도 11%, 2주 안 걸렸죠? 매수, 매도 50%,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와요. 근데 내가 팔면 또 올라가네?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요 정도 수익 봤으면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도 되는 겁니다. 끝과 끝을 잡으려고 하지만 않으셔도 내가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럼 Y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YC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어때요?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쪽 구간을 기준 잡아서 매매를 해라. 싸게 사지 말아라. 내려가면 안 한다. 내려가면 안 한다. 올라가면 그쵸? 한번 팔고 또 사고, 한번 팔고 또 사고, 한번 팔고 또 사고,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6월 3일 날 8%, 5월 16일 날 17.5%, 4월 22일 날 20.72%, 그리고 3월 달에 1% 수익,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수익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아직 HBM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할 거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면 소문, 여기 사서 뉴스, HBM을 한다는 이제 됐어, 실적 좋아질 거야, 여기까지는 올라가지만 정말 실적이 좋아지면 끝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YC 보셨죠? 실적이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쪽에 HBM 장비를 납품할 수도 있다는 내용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구간에 보면 이것도 싸게 안 잡죠. 올라갈 때 매수 매도, 올라갈 때 매수 매도, 올라갈 때 매수 매도. 이렇게 했을 때 14%, 26%, 22%, 19%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건 제가 장중에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와서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나 정말 내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배우고 싶다, 뭐 지금 뭐 내용에 대한 부분을 뭐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싸게 주식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Y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격도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패턴, 이런 패턴에 매수하세요. 어디까지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눌림목 발생하고 거래가 없네요. 세력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세력 평단가 막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세력 평단가 정하고 뭐 알면 뭐 할 건데, 얘네들도 들어와서 올라가는 부분 만들어내야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내용이 갖춰져 있는 종목, 앞으로 좋아질 만한 그 폭이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한 건데, 그 좋아질 만한 폭을 내가 못 잡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이 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폭, 이 변동폭.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실적이 지금 좋은 종목 하지 말라는 거예요. YC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금 실적 안 좋죠.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뭐예요?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뭐예요? 주가 올라가요. 주가 올라가면 뭐가 돼요?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 이격도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너무 이격이 벌어지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언제 내려갈 때 매수하고 언제 올라갈 때 매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이러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싸게 못 산다. 장점이 있어요. 보유기간 줄일 수 있다. 근데 보유기간 줄이면 뭐가 좋아요? 심리가 안정된다. 심리가 안정되면 우리가 매매하는데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어떤 내가 매매 전략이 있고 뭐 거시경제가 이렇습니다.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진짜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 게, 워렌 버핏의 파트너가 있죠. 찰리 먼거. 찰리 먼거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에 대한 환경, 이거 보지 말아라. 기업만 봐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 싸게 살라고 하지 말고, 너무 비싸게도 사지 말고 적당한 가격. 근데 그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어디 나오겠습니까? 적당한 가격. 단기적으로 적당한 가격은 이격도를 좁혔을 때, 장기적으로 적당한 가격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을 때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조금 획일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군들,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군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매수 매도 50%.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봐도 매수 매도 75% 모두 다 올라가는 부분에 매수를 했다는 점. 근데 여기 실적 좋아요? 안 좋습니다. 완전히 퍼져 있는 지금 네페스아크, 제가 3월 달에 매매를 2월 달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30% 수익 봤어요. 2주 안 걸렸죠. 이거 상한가 한 방 그 다음날 갭 떴을 때 매도하고 끝낸 건데, 이 내용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다시 돌파하는 거 안 나오니까 쭉 내려가죠. 안 사요.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매수합니다.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보려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버리더라도 내가 쓸데없는 그런 매매 구조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된다면, 그렇죠? 내가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봐요. 쭉 내려오죠. 내려오는 과정에서
뭐가 됐죠? 20일과 60일선의 이 배열도가 바뀌었어요. 배열도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60일선 저항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딱 튈 때도 뭐가 나와요? 60일선 탁 맞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평균 가격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이평선 수렴시키고 정배열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내려면 또 시간 걸리죠. 그럼 뭐예요? 6개월 1년 갑니다. 그러면 내 심리는 완전히 망가지겠죠. 올라올 때 되면 여기서 그냥 다 팔고 나와요. 아유 질렸다. 이러면서. 근데 YC 같은 거 제가 보면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세요. 매수, 매수,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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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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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 떨어지니까 다음 주에 안 올라가면 또 매도.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또 나오겠죠. 많이 수익을 보고 싶죠. 어떤 종목이든 해서도. 근데 그 많이 수익 보는 그 구조 자체가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시장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올라가는 종목을 할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종목을 할 때는 이격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난 싸게 살 수 없다. 그랬을 때 보유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회전율을 그쵸 높여야 된다. 근데 회전율을 높이면 매매 횟수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이격도에 대한 부분, 배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딱 차트는 요 두 가지만 알면 되고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이유는 실시간에 대한 시세 변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세 변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다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종목이든 2주를 넘기지 않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기 YC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그쵸 제가 YC의 실시간 타점 지금 이거 뭐 투자 주의 걸려 있고 더 올라가면 투자 경고 들어오고 단일가 거래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YC는 HBM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에 들어갈 거다.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HBM을 납품하게 될 거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보자. 가격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